비가 내리는 서울의 장례식장.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이 조용히 모여들고 공기 중에 스며든 슬픔의 무게가 숨을 막히게 한다. 갑자기 제단 위에 화면이 켜지며 익숙한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엄마, 아빠, 이 장례식은 제 거예요. 제 진짜 모습으로 보내주세요. 김지훈의 목소리였다.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영상은 살아 숨쉬며 모든 것을 뒤집었다. 그 순간 장례식장은 고요한 폭풍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지훈의 어머니 박미경은 손수건을 쥔 손이 떨리는 걸 느끼며 화면을 노려보았다. 60대 초반의 그녀는 평생 아들의 그림자처럼 살아온 여인이었다. 전통적인 한복 치마를 입은 채 그녀의 눈에는 후회와 분노가 뒤섞여 번뜩였다. 아버지 김태주는 65세. 엄격한 공무원 출신의 그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주름진 이마를 짚으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우리 아들이... 그들은 지훈의 장례식을 정상적인 가족의 의식으로 치르려 했지만 아들의 유언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지훈의 영상은 5분 남짓. 그는 카메라 앞에 앉아 서울의 작은 원룸에서 웃으며 말했다. 저는 게이예요. 그리고 그게 제 전부예요. 부모님, 제 삶을 부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은 제 마지막 선물이에요. 화면 속 지훈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가의 그늘이 깊었다. 영상이 끝나자 장례식장 안팎에서 울음소리가 터져나왔다. 모르는 사람들이, 지훈의 친구들이, 심지어 낯선 기자들까지. 그 영상은 곧 인터넷으로 퍼져나가 전 세계를 울렸다. 하지만 이야기는 그 영상에서 시작된 게 아니다. 지훈의 삶은 훨씬 더 길고 아픈 여정이었다. 그의 어린 시절부터 그 숨겨진 사랑과 고독까지. 지훈은 1993년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에서 태어났다. 봄비가 내리던 그날, 미경은 병원 침대에서 아기를 안고 속으로 기도했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길. 태주는 병실 문밖에서 기다리며 담배 한 대를 피웠다. 그들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란 부부였다. 태준의 아버지는 전쟁 통과에서 살아남은 베테랑, 미경의 어머니는 한복 재봉사. 지훈은 그 유산을 물려받아 어릴 적부터 착한 아들로 자랐다. 유치원에서부터 선생님들은 그를 칭찬했다. 지훈이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지훈은 이미 세상을 다르게 느꼈다. 5살 때 지훈은 이웃집 형제를 보며 처음으로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민준이라는 아이였다. 10살. 키 크고 웃음소리가 큰 민준은 지훈을 업고 다니며 놀아주었다. 지훈아, 내가 지켜줄게.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그 따뜻함은 곧 혼란으로 변했다. 학교에서 여자아이들이 장난감을 나누는 걸 보며 지훈은 왜 자신은 그런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지 궁금해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속으로 물었다. 나는 왜 다를까? 부모님은 바빴다. 태주는 직장에서 늦게 귀가하고 미경은 이웃들과의 모임으로 피곤해했다. 지훈의 작은 혼란은 그들의 눈에 띄지 않았다. 초등학교에 들어서면서 지훈의 세계는 넓어졌다. 학교 도서관에서 만난 만화책들, 특히 소년들이 함께 모험하는 이야기들이 그를 사로잡았다.
친구들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체육 시간, 축구공이 날아올 때마다 지우는 피하려 했다. 지훈아, 남자답게 해. 친구들의 야유가 가슴을 찔렀다.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서서 지우는 자신의 몸을 내려다보았다. 가느다란 팔, 부드러운 얼굴. 엄마, 나 왜 이렇게 생겼어? 미경은 웃으며 대답했다. 우리 지훈이는 예쁜 아들이야. 걱정 마. 하지만 그 예쁨은 지훈에게 부담이었다. 그는 남자다워야 한다는 압박을 느꼈다. 10살이 되던 해, 지훈은 민준과 작별을 고했다. 민준의 가족이 지방으로 이사간 탓이었다. 다시 올게. 민준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그 후, 지훈의 마음속에 빈자리가 생겼다. 학교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려 애썼지만 그 감정은 다시 오지 않았다. 대신 TV에서 본 드라마 속 남자 주인공들의 로맨스가 그를 혼란스럽게 했다. 의 여자가 아니라 그는 그 생각을 지웠다. 금기였다. 부모님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다. 요즘 세상에 동성애자들이 많대. 끔찍해. 태준의 말이었다. 지우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중학교에 들어서면서 지훈의 변화는 뚜렷해졌다. 목소리가 가라앉고 키가 쑥쑥 자랐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부드러웠다. 반 친구 중 하나, 현우가 지훈의 관심을 끌었다. 현우는 축구부 에이스, 항상 웃으며 모두를 챙기는 아이였다. 점심시간에 현우가 지훈의 어깨를 툭 치며 말했다. 지훈아, 같이 밥 먹자. 그 접촉에 지훈의 심장이 요동쳤다. 응. 좋아. 그는 고개를 숙였다. 그 후로 지훈은 현우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다. 웃을 때 입꼬리의 모양,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밤에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현우가 웃었어. 나도 웃고 싶어. 하지만 그 감정은 고통이었다. 학교 복도에서 동급생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야, 저놈 게이 같아. 누군가의 농담이었다. 지우는 화장실에 숨어 울었다. 아니야. 난 아니야. 집에서는 더했다. 미경이 지훈의 방을 치우다 일기를 발견했다. 현우. 좋아해. 그녀는 충격에 손이 떨렸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태준에게 말했다. 지훈이가 요즘 이상해. 친구들하고 잘 안 놀아.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남자애들끼리 그러는 게 당연하지. 지나갈 거야. 그들은 지훈의 고통을 보지 못했다. 고등학교 입학식 날, 지훈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며 다짐했다. 이제 숨기자. 평범하게 살아. 새로운 학교에서 그는 공부에 매달렸다. 성적은 상위권. 선생님들의 칭찬이 쏟아졌다. 하지만 마음속 불꽃은 꺼지지 않았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본 책, 레인보우 워리어라는 제목의 소설. 그 안에는 지훈 같은 소년이 나왔다. 나도. 그는 책을 품에 안고 집으로 달려갔다. 그날 밤, 지훈은 처음으로 스스로를 인정했다. 나는 게이야. 눈물이 흘렀다. 기쁨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물. 그 후, 지훈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발을 들였다.
익명으로 글을 올렸다. 도와주세요. 제가 이상한가요? 답변들이 쏟아졌다. 당신은 이상하지 않아. 당신은 소중해. 그 말들이 지훈을 지탱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학교에서 현우와 비슷한 아이, 성민이 지훈에게 고백 비슷한 말을 했다. 지훈아, 너랑 있으면 좋아. 지훈은 도망쳤다. 미안. 나 안 돼. 그는 사랑을 두려워했다.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이 무거웠다. 대학 입시를 앞두고 지훈은 압박에 시달렸다. 태주는 매일 말했다. 좋은 대학 가서 안정된 직장 잡아. 그게 남자의 길이야. 미경은 밥상을 차리며 속삭였다. 지훈아, 엄마 믿고 공부해. 지훈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외쳤다. 이게 내 길이 아니야. 수능날 지훈은 시험장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대학에 가면 자유로워질까? 결과는 서울대 합격. 가족의 기쁨 속에 지훈의 고독은 더 깊어졌다. 대학 생활은 지훈에게 새로운 문을 열었다. 캠퍼스에서 LGBT 모임을 알게 된 그는 처음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만났다. 안녕. 나도 그래. 첫 모임에서 한 선배의 인사가 지훈의 가슴을 울렸다. 그는 울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다시 마스크를 썼다. 오늘 친구들이랑 재미있었어. 미경의 물음에 지훈은 거짓말했다. 그 이중 생활이 지훈을 지치게 했다. 22살. 지훈은 서울대 사회학과에 들어섰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드러냈다. 모임에서 만난 태연은 지훈의 첫사랑이었다. 24살. 미대생 태연은 긴 머리와 부드러운 미소를 가진 남자였다. 지훈아, 내 눈빛이 좋아. 카페에서 처음 만난 날, 태연의 말이 지훈을 녹였다. 그들은 한강공원에서 산책하며 이야기를 나눴다. 나도 가족한테 못 말했어. 하지만 여기서는 자유로워. 태연의 손이 지훈의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지훈은 세상이 밝아지는 걸 느꼈다. 연애는 달콤했다. 주말에 태연의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냈다. 이 그림은 너야. 강한데 부드러운 태연의 붓질이 지훈의 마음을 그렸다. 지훈은 태연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너 만나서 다행이야. 하지만 그 행복은 깨지기 쉬웠다. 학교에서 동아리 활동 중 누군가의 험담이 들려왔다. 저 새끼들 게이 동아리잖아. 역겹네. 지훈은 이를 악물었다. 무시해. 우리는 우리야. 태연이 위로했지만 상처는 쌓였다. 집안일은 더 복잡했다. 여름방학. 지훈은 집에 돌아왔다. 미경이 물었다. 지훈아, 여자친구는 없어? 지훈은 웃었다. 아직 없어. 태주는 신문을 접으며 말했다. 30 전에 결혼해야 해. 집안대를 이어야지. 그 말에 지훈의 가슴이 철렁했다. 네. 알겠어요. 밤에 방에서 태연에게 전화했다. 아빠가 또. 나 어떡해. 태연의 목소리가 부드러웠다. 천천히. 내 타이밍으로. 가을이 깊어지면서 지훈과 태연의 관계는 깊어졌다. 그들은 제주도로 여행을 갔다.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는 아무도 모르잖아. 바람이 그들의 비밀을 속삭였다. 하지만 돌아와서 현실이 덮쳤다. 태연의 가족이 그의 성적을 알게 됐다. 너 미쳤어. 집에서 나가. 태연은 울며 지훈에게 달려왔다. 나 버려졌어. 지훈은 태연을 안고 말했다. 여기 있어. 내가 지켜줄게. 그날 지훈은 결심했다. 나도 말해야 해. 크리스마스 이브. 지훈은 가족 식사 자리에서 입을 열었다. 엄마, 아빠, 저 게이예요. 공기가 얼어붙었다. 미경의 포크가 떨어졌다. 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했다. 태연이를 사랑해요. 제 진짜 모습이에요.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난치지 마. 내가 미쳤구나. 미경은 울었다. 지훈아.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지훈은 눈물을 삼켰다. 고통이 아니에요. 제 삶이에요. 그날 이후 집은 지옥이 됐다. 태준은 지훈을 무시했다. 미경은 매일 울며 기도했다. 신이시여, 우리 아들을 고쳐주소서. 지훈은 짐을 챙겼다. 미안해요. 하지만 돌아갈 수 없어요. 문을 나서며 그는 속으로 외쳤다. 이게 끝이 아니야. 태연과 함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우리 둘이서 버티자. 태연의 미소가 지훈의 버팀목이었다. 대학 졸업 후 지훈은 NGO에 들어갔다. LGBT 권익을 위한 단체였다. 사회를 바꾸고 싶어 그는 프로젝트를 이끌었다. 워크숍에서 청소년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야. 청년들의 눈빛이 지훈을 채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힘들었다. 태연과 다툼이 잦아졌다. 너 아직 부모님 생각해. 태연의 질책에 지훈은 대답했다. 항상. 하지만 포기 못해. 결국 그들은 헤어졌다. 사랑했어. 하지만 이제 각자 가자. 태연의 마지막 말이었다. 25. 지훈은 홀로 서 있었다. 직장에서 승진했지만 마음은 공허했다. 밤에 한강 다리에서 바람을 쐬며 생각했다. 이게 다야?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그러던 중 우연히 만난 민재가 나타났다. 28. 그래픽 디자이너 민재는 밝고 솔직한 남자였다. 클럽에서 만난 그날 민재가 말했다. 너 눈빛이 슬퍼. 이야기할래? 지훈은 처음으로 모든 걸 털어놨다. 가족과 끊어졌어. 사랑도 잃었어. 민재는 손을 잡았다. 그럼 새로 시작하자. 민재와의 만남은 치유였다. 그들은 함께 요리를 하고 산책하며 웃었다. 지훈아, 내 미소가 최고야. 민재의 말이 지훈을 살았다. 하지만 과거는 쫓아왔다. 미경이 갑자기 전화했다. 지훈아, 아빠가 아파. 아바. 지훈은 망설였다. 이제 하지만 갔다. 병실에서 태준은 약해진 모습으로 말했다.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어.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화해의 문턱에서 태준은 다시 말했다. 하지만 여전한 내 모습은. 지훈은 나왔다. 아직 멀었어. 그 후 지훈은 민재와 더 깊어졌다.
그들은 동거를 시작했다. 작은 아파트에서 서로의 상처를 보듬었다. 너 덕에 살아 지훈의 고백에 민재는 웃었다. 우리 영원히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민재가 교통사고로 입원했다. 지훈아. 사랑해. 병실에서 민재의 손을 잡은 지훈은 무너졌다. 민재는 살아났지만 후유증으로 디자인 일을 그만둘 수 없었다. 미안해. 내가 짐이야. 민재의 자책에 지훈은 외쳤다. 아니야. 너는 내 빚이야. 27. 지훈은 직장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 LGBT 청소년 쉼터 건립. 이게 내 사명. 그는 열정을 쏟았다. 기자회견에서 말했다. 모든 아이가 사랑받을 권리가 있어요. 언론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집안은 침묵했다. 태준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미경이 다시 연락했다. 지훈아, 용서해줘. 아빠가 후회해. 지훈은 갈등했다. 한 번만 더. 그는 집에 갔다. 식탁에서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차를 따랐다. 내 삶을 인정할게. 하지만 이해는 못해. 그 말은 반쪽짜리 화해였다. 28. 지훈의 삶은 안정되었다. 민재와 함께 쉼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이 건물이 우리 희망이야. 개소식 날. 아이들이 웃으며 달려들었다. 고마워요. 형. 그 미소가 지훈의 상처를 어루만졌다. 민재는 재활 중에도 지훈을 응원했다. 너는 영웅이야. 밤에 베란다에서 포옹하며. 지훈은 속삭였다. 너 없인 못해. 그들의 사랑은 성숙했다. 더 이상 열정만이 아닌 서로를 지키는 힘. 하지만 사회의 벽은 높았다. 뉴스에서 보도된 반 LGBT 시위. 동성애는 병이다. 플래카드가 지훈의 가슴을 찔렀다. 직장에서 동료의 차가운 시선. 지훈 씨. 조심해. 그는 웃었다. 알아. 하지만 속으로는 피곤했다. 민재가 말했다. 시작. 여행 가자. 그들은 부산으로 갔다. 바닷가에서 맥주를 마시며 미래를 그렸다. 언젠가 결혼하자. 법이 바뀌면 민재의 꿈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와서 지훈은 부모님을 다시 만났다. 미경의 생일 파티. 지훈아. 민재 씨도 데려와. 미경의 용기에 지훈은 놀랐다. 식탁에서 민재가 인사했다. 처음 뵙겠습니다. 태준은 어색하게 웃었다. 잘 부탁해. 대화는 조심스러웠다. 아빠. 저 이제 행복해요. 지훈의 말에 태준은 한숨을 쉬었다. 그게 다행이네. 미경은 눈물을 훔쳤다. 우리 아들이 웃으니까. 그날 작은 다리가 놓였다. 29. 지훈은 책을 썼다. 숨겨진 무지개라는 제목. 자신의 이야기를 담았다. 출간 파티에서 사람들이 줄을 섰다. 당신 이야기로 용기 얻었어요. 독자들의 말이 지훈을 감동시켰다. 민재는 곁에서 박수를 쳤다. 자랑스러워. 하지만 성공 뒤에 그림자가 드리웠다. 태준의 병이 악화됐다. 간암 3기. 지훈아. 아바. 할 말 있어. 병원에서 태준은 말했다. 내 삶 인정해. 미안했다. 지훈은 울었다. 아빠.
사랑해요. 화해는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그해 겨울, 민재가 프로포즈했다. 법 없어도 우리 결혼하자 반지 대신 그들은 서로의 손에 문신을 새겼다. 작은 무지개. 영원히 지훈의 눈에 기쁨이 스쳤다. 하지만 운명은 다시 웃었다. 지훈의 건강검진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위암 초기. 아니야. 왜 나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민재는 안고 울었다. 함께 싸우자. 치료는 고통이었다. 화학요법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구토가 멈추지 않았다. 민재야. 미안해. 지훈의 약한 목소리에 민재는 말했다. 바보. 사랑이니까. 병실에서 지훈은 일기를 썼다. 이 병이 끝이 아니야. 내 목소리를 남겨야 해. 그는 영상을 찍기 시작했다. 카메라 앞에서 약해진 몸으로 웃었다. 만약 내가 떠난다면 이 영상으로 제 장례식을 지켜줘. 30살이 됐다. 지훈의 상태는 호전됐다. 살았어. 의사의 말에 민재와 포옹했다. 하지만 재발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지훈은 더 열심히 살았다. 쉼터에서 강연을 하고 책을 더 썼다. 부모님과의 관계는 회복됐다. 미경이 병문안을 왔다. 우리 지훈이 강해. 태주는 휠체어에 앉아 말했다. 내가 자랑스러워. 그 말은 지훈의 최고의 선물이었다. 하지만 31세. 암이 퍼졌다. 말기. 시간이 없어. 지훈은 민재에게 유언을 남겼다. 장례식에서 영상 틀어. 부모님께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줘. 민재는 울었다. 싫어. 가지마. 지훈은 미소 지었다. 가야 해. 하지만 내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치료실의 불빛 아래 지훈은 창밖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불꽃놀이처럼 반짝이는 도시가 그의 삶처럼 화려하고 아팠다. 민재는 매일 병실을 지켰다. 오늘은 국밥 먹자. 작은 행복을 만들었다. 지훈의 친구들, LGBT 모임 멤버들이 번갈아 왔다. 형, 포기마. 그들의 응원이 지훈을 버티게 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고독이 스며들었다. 왜 나일까? 아직 할 일이 많아. 부모님의 방문이 잦아졌다. 미경은 수프를 끓여 가져왔다. 엄마 손맛이야. 태주는 책을 읽어주었다. 내 책 재미있네. 대화 속에 후회가 녹아들었다. 아빠. 그때 화내서 미안. 지훈의 말에 태주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미안하지. 내 사랑을 못 봤어. 그 화해는 지훈의 마음을 가볍게 했다. 이제 괜찮아. 영상 촬영은 계속됐다. 지훈은 노트북에 앉아 녹화했다. 이건 제 이야기예요. 어린 시절부터 사랑까지. 그는 웃으며 회상했다. 민준의 업고 다니던 기억, 현우의 미소, 태연의 포옹, 민재의 문신. 모두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부모님께, 엄마, 아빠, 제 장례식은 제 거예요. 검은 옷 말고 무지개 리본으로 장식해주세요. 제 친구들 초대하고 제 노래 틀어주세요. 눈물이 흘렀지만 그는 지웠다. 이 영상은 세상을 바꿀 거야. 31 반.
지우는 퇴원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보았다. 아직 시간이 있어 민재와 함께 계획을 세웠다. 유언장 작성, 재산 기부 쉼터에 내 유산이 도움이 되길 친구들과 파티를 열었다. 이게 제 마지막 생일이 될 수 있어 케이크를 자르며 모두 울었다. 하지만 웃음도 있었다. 지훈 형, 영원히 기억할게. 제 발이 빨랐다. 통증이 지훈을 괴롭혔다. 민재야. 아파 모르핀 주사 속에서 지훈은 꿈을 꾸었다. 어린 지훈이 민준을 쫓아 달리는 꿈. 잡았어. 깨어나며 그는 민재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내 덕에 살았어. 민재는 속삭였다. 사랑해. 항상. 마지막 날들. 지훈은 병실에서 영상을 편집했다. 완벽해. 그는 만족스러웠다. 부모님을 불렀다. 영상 봐주세요. 화면을 보며 미경은 울었다. 우리 아들. 미안해. 태주는 주먹을 쥐었다. 내 뜻대로 할게. 지훈은 미소 지었다. 사랑해요. 10월 15일. 지훈은 눈을 감았다. 32. 병실에 모인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안녕. 지훈아. 장례식 준비는 지훈의 유언대로 시작됐다. 민재가 주도했다. 무지개 테마로. 하지만 부모님은 망설였다. 이렇게 해도 돼. 미경의 물음에 민재는 말했다. 지훈이가 원했어요. 태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들의 뜻이야. 장례식 당일. 장례식장은 무지개 리본으로 장식됐다. 검은 상복 속에 은은한 색채가 스며들었다. 지훈의 사진이 재단에 놓였다. 미소 짓는 그 모습.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가족, 친구, NGO 동료, 심지어 언론. 김지훈 씨의 이야기. 들었어요. 속삭임이 퍼졌다. 의식 시작 전. 민재가 화면을 켰다. 지훈이가 남긴 거예요. 영상이 시작됐다. 지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훈입니다. 오늘 제 장례식에 오신 분들, 감사해요. 그의 얼굴이 화면에 떠올랐다. 약해진 몸이지만 눈빛은 밝았다. 저는 게이였어요. 그리고 그게 제 자랑입니다. 어린 시절, 혼란 속에서 시작됐죠. 부모님의 기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숨겼어요. 영상은 플래시백처럼 흘렀다. 지훈의 어린 사진, 학교 시절 일기, 태연과의 사진, 민재의 문신 클로즈업. 사랑은 고통이었어요. 태연과 헤어질 때, 민재를 잃을 뻔할 때. 하지만 그 사랑이 저를 키웠어요. 관중들이 숨을 죽였다. 미경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부모님께 지훈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엄마, 아빠, 당신들 사랑해요. 당신들이 날 키웠지만 이해 못한 부분도 있었어요. 하지만 마지막에 용서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태준의 어깨가 들썩였다. 이 장례식은 제 거예요. 제 친구들, 제 커뮤니티가 주인공이 되어. 제 노래, 무지개 너머를 틀어주세요. 영상이 끝나자 박수가 터졌다.
아니, 울음이었다. 누군가 소리쳤다. 지훈 씨. 영원히 민재는 무대에 올라 말했다. 지훈이는 이렇게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살아요. 음악이 흘렀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장례식장을 채웠다. 장례식 후 영상은 유튜브에 업로드됐다. 김지훈의 마지막 메시지 제목만으로 조회수가 폭발했다. 첫날 10만, 일주일 만에 100만. 한국 네티즌들이 공유했다. 이게 진짜 사랑이야. 댓글들이 쏟아졌다. 해외로 퍼졌다. CNN이 보도했다. A 커리어 맨즈 퓨너럴 비디오 터치즈 더 월드 지훈의 이야기가 글로벌 뉴스였다.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미경은 영상을 보며 울었다. 우리 아들이 세상을 울렸어. 태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댓글을 읽었다. 당신 아들 덕에 용기 얻었어요. 그 말에 그는 눈물을 흘렸다. 지훈아, 미안하고 고마워. 민재는 지훈의 유산을 관리했다. 책 판매가 증가하고 기부금이 모였다. 쉼터가 확장됐다. 지훈의 이름으로 아이들이 말했다. 형처럼 되고 싶어. 영상의 파급은 멈추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토론이 일었다. LGBT 권리. 이제 시작이야. 시위가 열렸다. 무지개 깃발이 서울거리를 물들였다. 정치인들이 발언했다. 김지훈 씨의 죽음이 변화의 계기, 법안 논의가 시작됐다. 동성결혼 합법화. 지훈의 가족은 변했다. 미경은 LGBT 모임에 참석했다. 내 아들처럼 그녀의 이야기가 신문에 실렸다. 태주는 병을 이겨냈다. 지훈 덕에 강해졌어. 그는 쉼터 자원봉사를 했다. 늦었지만 해보자. 민재는 지훈의 일기를 출간했다. 영원한 무지개. 베스트셀러가 됐다. 지훈의 내면이 살아있어. 독자들이 말했다. 전 세계 팬레터가 왔다. 당신의 사랑이 제 삶을 바꿨어. 한 해 후 기념 콘서트가 열렸다. 지훈의 노래가 울렸다. 민재가 무대에 섰다. 지훈이는 여기 있어. 관중들이 함께 불렀다. 눈물과 미소가 섞였다. 지훈의 영향은 개인적으로도 깊었다. 한 청소년이 편지를 썼다. 형 영상 보고 커밍아웃했어요. 가족이 받아줬어요. 민재는 읽으며 울었다. 지훈아, 내가 해냈어. 2해 후 동성결혼 법안이 통과됐다. 김지훈 법이라고 불렸다. 민재는 결혼식을 올렸다. 지훈의 사진 앞에서 영원히 함께 미경과 태준이 축복했다. 우리 며느리. 아니, 사위 웃음이 터졌다. 쉼터는 국제센터가 됐다. 아시아 청년들이 모였다. 지훈 형의 이야기로 왔어요. 워크숍에서 공유됐다. 지훈의 영상이 상영됐다. 그의 용기가 우리를 모았어. 민재는 새 사랑을 찾았다. 지훈이가 허락할 거야. 젊은 아티스트와. 하지만 지훈의 빈자리는 항상 있었다. 매년 기일에 한강에서 영상을 봤다. 사랑해. 세계적으로 지훈은 아이콘이 됐다. UN 연설에서 언급됐다. 원맨즈 비디오 체인지드 하워츠 다큐멘터리가 제작됐다. 오스카 후보
가족은 모였다. 미경의 손주 입양한 아이가 말했다. 삼촌 이야기 들었어요. 멋져. 태주는 웃었다. 그래. 우리 지훈이는 영웅이야. 5해 후, 지훈의 동상은 서울 광장에 세워졌다. 무지개 조각상. 사랑의 증언자 사람들이 꽃을 놓았다. 민재는 발언했다. 지훈이는 죽지 않았어. 우리 안에 살아. 그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렸다. 인권의 상징, 아이들이 배웠다. 김지훈처럼 용기 있게. 마지막으로 지훈의 영상은 여전히 재생됐다. 제 장례식을 되찾았어요. 그리고 세상의 마음도 전 세계가 울었다. 그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사랑과 용기의 불꽃으로 영원히 타오르며